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내용은 커브입니다. 중간에 있는 아이콘에서 S커브를 한 형태의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920, 1080 이상의 해상도에서는 두 번째 팔레트의 첫 번째에 있고요. 반면 그 이하의 해상도에서는 모든 팔레트가 왼쪽으로 모여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20, 1080 이상의 해상도에서도 키프레임 팔레트를 확장하면 지금과 같이 왼쪽으로 모여있는 팔레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을 포함해서 다양한 도구에서 지원하는 도구라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커브는 기본적으로 입출력 함수 그래프입니다. X축이 입력, Y축이 출력입니다. 원하는 부분을 X축에서 지정한 뒤에 Y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입력축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이를 출력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모습은 음향 작업에서 사용하는 이퀄라이저의 조절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색이 너무 탁하다고 느낄 때 저음역대를 낮춰주거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2에서 한 5kHz 정도를 높여주는 등의 작업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에서 X축이 주파수 대역이었다면 커브에서는 이 부분을 밝기, 색상, 채도 등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축 역시 밝기, 색상, 채도로 바꿔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X축과 Y축의 개별 항목을 넣은 6가지의 커브를 지원합니다. 커브는 이런 선택과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전체 혹은 이미지 일부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의 영역을 넘나드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X축과 Y축 두 축으로 간소화한 만큼 속도 역시 빠른 편입니다. 시간이 아깝고 컬러 휠과 비교하면 조작상의 자유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상의 자유도가 기능 자체의 자유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자유도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선택에서도 퀄리파이어나 파워 윈도우에 비해서 정교함이 부족하고요. 해당하는 Y축이 아닌 다른 축으로의 조절이 힘들어서 자유도가 마냥 높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조작에서의 높은 자유도는 변화량의 정량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되고요. 미세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나 이를 정량화해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만능, 나쁘게 말하면 어중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움. 결과 충격적. 이런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능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도구가 더 효과적이면 그걸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커브는 작업 시간이 부족할 때, 명확한 분리보다 큰 범주에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할 때, 자유로운 룩을 만들 때 위주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커브들을 지원해서인지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일반적으로 커브라고 부르는 이 방식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커스텀 커브라고 합니다. X축과 Y축이 모두 밝기로 구성된 방식입니다. X축은 왼쪽의 블랙부터 오른쪽의 화이트까지 점점 값이 커지도록 늘어놓은 밝기입니다. Y축 역시 밝기의 조절 범위입니다.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X축과 Y축이 있고 두 축이 정비례하는 관계로 대각선의 그래프가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봐온 그레이스케일의 웨이브폼입니다. 실제로 커스텀 커브에서 조절한 형태와 그레이스케일의 웨이브폼의 형태가 똑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커스텀 커브를 알아보기 이전에 중요한 사용법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따로 사용법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커브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X축에서 선택하고 Y축의 방향대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대각선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런 부분은 다빈치 리졸브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점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수평 입력 값을 선택한 출력 값으로 매핑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밝기 부분을 X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이 부분을 위로 올려서 밝게 만들거나 아래로 내려서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우스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격자 무늬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자 무늬는 다빈치뿐만이 아니라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나 파이널 컷, 프리미어 등
대부분의 커브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만든 패널 중에 미니 패널부터는 커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조그를 돌려서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커브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X축에서 선택하는 것과 Y축 상에서 조절하는 것을 동시에 하나의 도구 안에서 시행해야 하고, 마우스로 선택하는 특성상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데 사용함이 크지 대각선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입출력 관계를 무시하고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중간 지점을 선택해서 좌측 상단의 대각선으로 움직여 보면 어두운 부분을 선택해서 밝게 만든 결과가 됩니다. 원하는 부분을 지정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원하는 만큼 움직인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선택과 조절의 정도를 알 수 없어지면 조절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조절은 연속성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맥컷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X축에서 입력값을 정하고 Y축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은 커스텀 커브뿐만이 아니라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하는 모든 커브에 해당하는 사용 방법입니다. 오히려 다른 커브들에서는 수평이나 수직적인 선택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반해서 커스텀 커브는 선택과 조절을 나타내는 방식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커브를 조절할 때 대각선으로 조절하는 것은 감에 의해서 조절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감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지점을 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반복적인 경험으로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특정 지점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밝기를 얻을 수 있다는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감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험을 쌓기 어려운 방식이라면 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나마도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은 사진에서라면 하나의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우연을 기대하고 대각선으로 조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영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도 프라이머리 과정이 잘 진행된 상태에서 룩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연성을 기대하면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룩은 작업자가 스스로 어떤 접근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도 우연에 기대는 방식은 적어도 색보정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흔들리지 마시오. 여러모로 봤을 때 커브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룩을 만들 때도 얼마든지 대각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커스텀 커브를 사용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